식초를 넣고 여기에 밀가루를 섞어요. 거기에 바세린까지. 그럼 이렇게 꾸덕꾸덕해지죠? 이걸 쥐젖에 바르는 거예요. 효과는 있을까요? 근데 저보고 쓰라면 절대 안 씁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피부만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나이를 확 들게 만드는 쥐젖 사마귀, 어떻게 해야 상처 없이 깨끗하게 없어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동안 피부 원하는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원장님, 쥐젖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많죠? 네, 맞습니다. 쥐젖뿐만 아니라 사마귀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피부만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도 진짜 잘 알고요. 그런데 사실 이 쥐젖이나 사마귀 외에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참 많아요. 5가지만 간단히 언급해 드리자면 편평사마귀, 쥐젖, 피지샘 증식, 비립종, 한관종 등이 있죠. 이 중에서도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쥐젖과 편평사마귀 2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쥐젖은 뭔가요? 쥐젖은 의학 용어로 연성 섬유종이라고 부릅니다. 쥐 젖꼭지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쥐젖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근데 원장님, 쥐 젖꼭지 보셨어요? 본 적 없죠. 인터넷에서 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쥐를 무서워합니다. 쥐젖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통 목은 좁고 머리가 큰 문어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산처럼 살짝 솟아오른 모양이기도 하고요. 표면은 매끈하고 물컹물컹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쥐젖이요,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 참 애석하게도 쥐젖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피부가 접히고 자주 쓸리는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노화나 비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보들보들한 분, 잘 늘어나는 피부 부위, 특히 목이나 부드러운 부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의견은 원장님의 어떤 20년 동안 환자를 봐오면서 그 데이터가 쌓인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원인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는지 봤을 때 보면 피부가 두껍고 튼튼한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잡으면 쭉쭉 치즈처럼 늘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쥐젖이 생겼을 때 이게 뭔가 큰 병에 걸리거나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쥐젖이 생겼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구나, 되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만인 분들에게 많이 생기시는데 비만인 분들은 체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긴 하잖아요. 그쵸? 좀 지저분해 보이죠? 어쨌든 뭐 병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편평사마귀, 이거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편평사마귀는 쥐젖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편평사마귀는 크기가 2에서 3mm 정도로 굉장히 작고 납작합니다.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살색이나 약간 연한 갈색을 띠고 쥐젖처럼 매끈하기보다는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원인이 있습니다.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 때문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인유두종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전염성 질환인 걸 모르셨죠? 인유두종은 바이러스, 사마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도 사마귀의 여러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편평사마귀는 전염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얼굴의 눈 주변, 관자놀이, 광대, 목 부분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위는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혹시 타인 간에도 전염이 되나요? 그렇죠. 타인 간에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편평사마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걔랑 볼을 비벼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전염력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올리브영 화장품 샵 많죠. 거기 보면 화장품 샘플이 있죠. 그 샘플을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샘플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편평사마귀가 있다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걸 비비면 내 몸 안에서 퍼져요. 편평사마귀가 있는데 긁는다 그러면 내가 이 고랑을 통해서 논밭에 심는 거랑 마찬가지. 와, 저 처음 들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편평사마귀는 보통 한두 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병원에 보통 올 때는 수십 개, 수백 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거울을 볼 때 멀리서 보지 이렇게 딱 붙어서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지금처럼 굉장히 밝은 곳에서는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발견하면 바로 제거를 하셔야 되고 병원에 오셔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식초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바세린하고 석등 뭐 이렇게 해서 바르면 이걸 제거할 수 있다. 쥐젖도 마찬가지로 똑 떨어진다라고 했던데 이거 홈케어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식초라 그러면 산성 성분의 대명사죠. 어떤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산성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것 같죠. 하지만 쥐젖이나 사마귀의 덩어리를 녹여서 떨어뜨린다는 게 민간요법의 원리이긴 한데요. 실제로 키가 아주 작은 것들은 아주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쥐젖도 결국엔 내 피부인데 식초를 발랐다고 해서 쥐젖만 선택적으로 딱 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바른다고 해도 내 손이 이만합니다. 쥐젖에만 식초가 딱 묻어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넓게 퍼지겠죠. 그리고 식초가 정말 그렇게 강한 산 성분이라고 하면 식초를 어떻게 마셔요? 그렇죠. 식초 마시면 다 녹아야 되잖아요. 점막은 더 약한데. 우리가 먹는 식초, 사과식초 같은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빙초산 같은 강한 산은 약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거가 안 되고 괜히 퍼져가지고 주변의 염증 반응이 오래 가거나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하게 생길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어머니 관점에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빙초산은 어쨌든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그 부분만 딱 타겟해가지고 만질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뭐 목욕탕이나 피부샵에 있는 분들, 네일샵에 있는 분들 손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정밀하게 이렇게 탁 쥐젖하고 편평사마귀를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찍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빙초산 정도로 한 번에 그 부분이 녹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피부가 데미지를 입죠. 피부가 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 분명히 염증이나 감염 같은 위험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빙초산이나 식초 같은 걸로 쥐젖이나 편평사마귀를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를 원장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요, 할머니께서 그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똑 떼내는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은 어떤가요? 맞아요. 예전에 동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실이나 머리카락으로 쥐젖 같은 걸 묶어서 떼어낸다는 얘기가 많았죠. 제가 이게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의과대 학생일 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한테 했습니다. 아하,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약간 실험의 대명사가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저도 피부가 부드러운 편이라서 쥐젖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쥐젖에 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실로 묶은 부위가 피가 안 통해야 되겠죠. 피가 안 통하면서 허혈성 괴사라는 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허혈성 괴사가 별게 아니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쪽에 산소와 영양소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조직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과정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말라서 죽여야 되는데 심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그 상태에서는 감염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세균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흉해지거나 갈색 흔적, 색소 침착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쥐젖인데 묶어놨거든요.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그 주위가 너무 빨가면서 가렵고 뭔가 염증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황급하게 풀었습니다. 이것도 부작용이 많네요.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 다음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손톱깎이로요. 이렇게 턱 자르는 거. 이건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가요? 쥐젖은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목은 가늘고 머리가 커요. 이거 목을 탁 쳐버리고 싶어요. 이러면 탁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는 레이저 할 때 그렇게 제거하긴 해요. 머리를 딱 핀셋으로 딱 잡고 목을 레이저로 탁 쳐줘요. 그러면 똑 떨어지거든요. 의료용 가위 같은 걸로 딱 자를 수 있어요. 실제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식초를 하거나 실로 묶거나 머리카락으로 묶는 방식보다는 훨씬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고 훨씬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손톱깎이 같은 걸로 저도 제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안 하는 게 없네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해봤죠. 손톱깎이나 이런 걸로 그 부분을 진짜 약간 살짝만 자르면 될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목이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손으로 딱 잡고 팍 떼면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소독을 잘했잖아요. 소독을 잘하고 떨어진 자리에 감염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능했지만 일반적으로 손톱깎이가 소독이 될 리가 없고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소독 같은 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뒤에도 감염이 되지 않게 감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모든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걸 일반인이 집에 있는 손톱깎이 가위 같은 걸로 하신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게 위험하죠. 사실은 여기 내 피부에 칼로 자국을 내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아까 뭐 살짝은 말씀해 주셨지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아프니까 마취 연고를 바르고 주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말랑말랑해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머리를 잡고 목 부분을 레이저로 살짝 태워줍니다. 레이저로 태우는 게 굉장히 깨끗하게 잘리고 감염이 이런 위험이 없어요. 레이저로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편평사마귀도 비슷하게 제거를 해요. 레이저로 태웁니다. 사실 편평사마귀는 피부과 의사가 제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럼 그 태운 연기가 어디 가겠어요? 병원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내 얼굴에도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편평사마귀 제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 얼굴에도 편평사마귀 옮은 적이 많아요. 태웠는데 그게 연기로 감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기에서 바이러스 입자 같은 게 공기 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제 얼굴에 저는 하도 많이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해도 막 엄청 그러면 내 얼굴에도 편평사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편평사마귀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병원에서 레이저로 지져주는데 이거 잘못하면 원장님도 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해주시는 원장님들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의사니까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내심 하기 싫은 시술 중에 하나이죠. 제 얼굴에 편평사마귀 태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적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가위나 메스 같은 걸로 목을 딱딱딱 따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레이저에 비해서 피가 좀 더 많이 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냉동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편평사마귀는 정말 너무 작기 때문에 냉동 치료로 그렇게 정교하게 시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편평사마귀는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로 쉽게 제거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흉도 별로 남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하면 깔끔하겠네요. 돈이 좀 들겠지만 그게 가장 깔끔한 일입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번진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10개, 20개는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되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저 500개까지 제거해 본 적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요? 네. 그럼 몇 시간이나 걸려요? 몇십 분 걸리죠. 몇 시간까지는 안 걸리고 몇십 분이 걸리는데 그분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여기 몸까지 다 있었어요. 아이고. 그 원장님한테는 전염 안 됐나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 옮는 것 같습니다. 저도 레이저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자, 오늘 원장님하고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지적과 사마귀를 치료하셨던 원장님의 그 썰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도 지적과 사마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분들께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쥐젖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쥐젖이든 편평사마귀든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합니다. 식초에 밀가루를 섞는다, 율무팩을 한다, 실로 묶는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자칫하면 더 큰 흉터와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뻔한 이야기다 하시겠지만 정말로 술, 담배 끊고 스트레스 줄이고 잠 푹 자는 것이 피부 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담배, 스트레스 줄이고 잠 푹 자는 게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편평사마귀는 내 건강이
건강이 좋아지면 편평사마귀가 자연스럽게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쥐젖과 편평사마귀는 생김새가 비슷해도 치료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편평사마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확히 진단해서 빨리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피부과나 병원에 꼭 가시라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다 잘하십니다. 굳이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제거하고 관리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돈 버는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도 쥐젖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머니는 어떻게 케어해드렸나요? 저희 어머니는 안타깝게 쥐젖이 없으셨습니다. 쥐젖은 저희 아버지가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아버지는 제가 전공의 때 쉬는 날 외래로 모셔가지고 레이저로 태워드렸습니다. 아, 그건 머리카락으로 안 하시고 깔끔하게 시술로. 머리카락은 어림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래서 쥐젖이나 사마귀 이런 거 다 없어지신 거죠? 쥐젖이 있었던 부위가 겨드랑이였거든요. 겨드랑이를 지금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겨드랑이에 있던 쥐젖은 깨끗하게 제거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쥐젖 이런 편평사마귀는 흔한 질환이에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이렇게 쥐젖처럼 튀어나와서 보들보들한 게 있습니다. 제거하시면 됩니다.